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 30대 여자입니다. 시댁과 저희 집은 차로 20분 거리라 명절이나 김장철만 되면 자연스럽게 어머님을 도우러 가게 되더라고요. 어머님은 손맛이 좋고 정이 깊은 분이에요. 좋은 양념으로 직접 담가야 김치 맛이 나지. 그 말 한마디에 늘 함께 김장을 하게 됐죠. 어머님은 가끔 이런 말씀도 하세요. 김치는 그냥 사다 먹으면 편하긴 한데 이상하게 그런 김치는 금방 물리더라. 직접 담근 김치는 손이 많이 가지만 그만큼 오래도록 생각나는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김장날만큼은 이상하게 싫지가 않더라고요. 남편도 김장날이면 늘 같이 움직여요. 배추를 나르고 무거운 통을 옮기고 어머님이 힘들까봐 옆에서 챙기기도 하죠. 가끔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하면서도 결국엔 제 옆에서 끝까지 같이 버무리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 괜히 고맙고 든든했어요. 힘들긴 하지만 같이 절이고 버무르며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그 시간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매년 김장철이 다가오면 꼭 저를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평소엔 전화 한 통 없는 아가씨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김장철만 되면 꼭 연락이 와요. 언니 올해도 김장하시죠? 우리도 가서 도와드리면 좋은데. 저도 일이 있고 남편도 주말 근무라서요. 좀 가까우면 금방 갔다 오는데 아쉽네요. 멀다고요? 차로 40분 거리예요. 놀러 다닐 땐 더 멀리도 잘만 가면서 김장 날만 되면 멀대요. 아가씨 말대로 바쁘겠죠. 근데 이상하게 아가씨 SNS에 주말마다 놀러 다니는 사진은 꼭 올라오더라고요. 카페, 드라이브, 전시회, 여행. 시간이 없다는 사람치곤 참 부지런해요. 그걸 볼 때마다 마음 한쪽이 괜히 쓰였어요. 도와줄 마음이 없는 사람의 아쉽다는 말은 이제는 그냥 습관처럼 들리더라고요. 사실 차로 40분이면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못 올 만큼 먼 거리도 아니죠. 진짜 마음이 있으면 반나절쯤 시간 내서 다녀올 수도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일까요? 그 멀다는 말이 제겐 거리보다 마음이 멀다는 뜻처럼 들렸어요. 언니는 좋으시겠다. 엄마랑 같이 하니까 김치도 바로 받아가면 되잖아요. 그 말 들으면 참 웃겨요. 좋긴요. 하루 종일 허리 부여잡고 저리고 버무리느라 죽겠는데요. 그래도 그냥 웃으면서 말했죠. 좋긴 하죠. 대신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그랬더니 또 특유의 말투로 대답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워낙 손이 빨라서 금방 하지 않아요. 언니는 꼼꼼하셔서 오래 걸리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그런 게 김장 맛 아니겠어요? 올해는 양념을 싱겁지 않게 맛있게 부탁드려요. 그 말에 순간 말이 막혔어요. 아가씨는 결혼 전부터 저보다 위에 있듯이 말하곤 했죠. 칭찬인 척하지만 듣는 사람은 다 알죠. 김장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손 빠르다, 느리다를 왜 논하나 싶었어요. 괜히 웃었지만 속으론 뜨끔했죠.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뭘 안다고 하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괜히 속이 답답했어요. 그때 마침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누구랑 통화했어? 아가씨, 또 뭐래? 김장 얘기하다가 내가 꼼꼼해서 오래 걸린다느니 양념을 어떻게 하라느니 그냥 또 그런 얘기야. 남편이 멋쩍게 웃었어요. 지영이가 원래 좀 철없이 얘기하잖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기분 상해하지 마. 알았지? 그래도 자꾸 듣다 보니까 피곤해. 내가 다음에 지영이 만나면 슬쩍 얘기해볼게. 말 좀 가려서 하라고. 그 말에 고맙긴 했지만 한편으론 씁쓸했어요. 결국 매번 말은 나한테 남고 행동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통화가 끝난 뒤에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냥 흘려들으면 될 말인데 묘하게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님이 먼저 그러셨어요. 아까 지영이한테 전화 왔더라. 또 말로만 도와주겠다 하지? 그 말에 제가 웃었어요. 네, 올해도 일이 있어서 못 온대요. 지영이는 맨날 말만 하지 김장은 네가 없으면 못했지 뭐. 그렇게 어머님은 제 편을 들어주시듯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잠시 마음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그래도 마음 한켠은 여전히 씁쓸했어요. 그날 밤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에 이렇게까지 신경을 쓸까? 그냥 넘기면 될 텐데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아가씨는 내 입장을 생각 안 하고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제 성격이 답답하게 느껴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가씨가 그런 제 성격을 알기에 저를 더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다시 김장철이 다가왔어요. 날씨가 부쩍 차가워지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또 전화를 주셨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김장할 거야. 시간 괜찮니? 네, 어머니 토요일 아침에 갈게요. 당연히 도와야죠. 어머님 혼자 하시기엔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지영이한테도 얘기해볼까? 얘기해봤자 못 온다고 하겠지.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올해는 좀 다를 수도 있지.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그 대화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아까 지영이한테 전화해봤는데 이번에도 못 온다더라. 이번엔 또 왜요? 회사 회식이 있대. 김치는 다음 주에 가져간다고 하네. 그 말 몇 년째 들은 건지 모르겠어요. 회식은 되는데 김장은 안 되나 봐요. 저는 다시 어머님께 물었죠. 어머님, 이번에 양념 좀 넉넉하게 할까요? 아가씨가 저번에 양념이 적어서 싱겁고 양이 적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살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아. 지영이는 항상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부족하면 조금 덜 주면 되지 뭐. 농담 섞어 말씀하시는 그 말에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근데 속으로는 생각했죠. 매년 이렇게 웃고 넘어가니까 그 사람도 변하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저도 마음을 단단히 먹기로 했어요. 며칠 뒤 김장날이 되었어요. 배추는 잘 절여져 있었고 양념도 어머님이랑 함께 맞춰놨죠. 이번에는 아가씨가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말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버무리던 중에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렸어요. 안 봐도 알겠죠? 아가씨였어요. 엄마 김장 잘하고 있어. 나 이번엔 진짜 못 가서 아쉽다. 그래도 새언니 있으니까 새언니가 하면 되잖아. 나는 일 때문에 바빠. 엄마가 다 하지 말고 새언니한테 많이 시켜. 겉으론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듣는 사람은 다 알죠. 그건 나는 빠졌지만 너는 당연히 해야지 하는 말이었어요. 어머님이 전화를 받고 계셨는데 아가씨 목소리가 옆에 있는 저에게까지 작게 들리더라고요. 새언니에게 많이 시키라니. 저는 못 들은 척 배추만 버무렸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김장을 끝내고 며칠 후 시댁에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시누이도 온다고 해서 오랜만에 식구들이 다 모이게 됐죠. 시누이가 방문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김치를 가지러 온 거였거든요. 엄마 이번에 김치 잘 됐어? 응, 냉장고에 있어. 시누이는 냉장고를 열더니 김치 자투리를 꺼내서 맛을 본다며 젓가락으로 한 입 떠먹었어요. 올해는 좀 싱겁네. 엄마 배추 절일 때 간이 좀 약했나 봐. 양념도 맛이 좀 뭔가 텁텁한 것 같은데 작년에 그 맛이 안 나네. 그리고는 저에게 괜히 덧붙이더라고요. 언니 우리 남편 입맛 까다로운 거 알죠? 조금만 짜도 안 먹고 너무 싱거워도 맛없다고 그래요. 그 말에 순간 손이 멈췄어요. 아가씨는 늘 그래요. 도와주진 않으면서 맛이 이렇다 저렇다 꼭 한마디씩 했죠. 그때 갑자기 남편이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박지영. 싱겁든 짜든 그냥 먹으면 되잖아. 고생한 사람 앞에서 그게 할 말이야? 아니 그냥 내 입맛에는 그렇다고. 오빠 갑자기 왜 이렇게 예민해? 지영아, 김장 안 해도 돼. 못 올 수도 있고 바쁠 수도 있지. 근데 도와주진 않아도 말은 좀 가려서 하자. 아가씨가 눈을 피하자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준비해서 만든 김치야. 그 앞에서 텁텁하다, 이 맛이 아니다. 남편 입맛이 어떻다 말할 때마다. 넌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듣는 사람은 매번 기분 상할 수 있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 그때 어머님이 조용히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 내 오빠랑 새언니도 매번 김장할 때마다 일 많이 했어.
그 말에 공기가 잠깐 멈춘 듯 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불편했어요. 그 한마디로 정리가 될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묘한 침묵이 식탁 위에 오래 머물렀어요. 아가씨는 말없이 김치통 뚜껑을 닫더니 괜히 물 한 모금만 들이켰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따라 뒷모습이 평소보다 조금 더 작아 보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였어요.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번호를 보니 아가씨였어요. 언니, 오늘은 제가 말이 좀 심했죠? 생각해보니까 괜히 그런 말 한 것 같아요. 그냥 맛이 어땠는지만 별 생각 없이 얘기하다가 그 말투가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어요. 어딘가 망설이고 조심스러웠죠. 괜찮아요, 아가씨.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언니가 고생했는데 괜히 기분 상하게 했네요. 죄송해요. 올해 김치 진짜 맛있었어요. 먹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묘했어요. 시원한 것도 화가 풀린 것도 아닌데 그래도 조금은 따뜻했어요. 그 이후로 김장철이 다가오면 아가씨가 예전 같진 않았어요. 언니, 엄마랑 통화했는데 이번 주에 김장하시죠? 그 말이 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들리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말만 하고 말았을 텐데 이젠 재료며 양념 얘기도 꺼내요. 이번에는 제가 양념 재료 좀 사갈게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요.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도 예전처럼 생각 없이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작게라도 신경 쓰려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게 이상하게 낯설면서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날 남편의 말이 아가씨 마음에도 남았던 모양이에요. 도와주지 않아서 멀어진 게 아니라 말 한마디가 쌓이고 쌓여서 마음이 멀어졌던 거겠죠. 이제는 조금씩 그 간격을 좁히려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가 따뜻하면 그게 양념보다 더 큰 정이 되거든요. 여러분이라면 그날 뭐라고 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도와주진 않으면서 말만 하는 사람 때문에 속상했던 적 있나요? 오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만나요.